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의 저작물인 청야담수에 실린 이야기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전 조선시대에 신랑이 급작스럽게 죽은 뒤 유복자를 낳은 세댁이 억울한 누명을 벗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비 한 사람이 외딴 시골에 살았는데 아들을 이웃고을로 장가보내고는 갑자기 관격이 들어 죽고 말았다. 혼례를 막 마칠 즈음에 부춘의 부고가 이르렀고 놀란 신랑은 상을 치르러 즉시 달려갔다. 장례를 치르고 하관을 하려는데 산소 자리가 미처 정해지지 않아서 부랴부랴 직원을 데리고 맷자리를 찾아 헤맸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의 처가 뒷산에 이르러서야 직원이 맷자리를 점지하였다. 아주 좋네요. 그런데 산 주인이 바로 저기 아래 마을에 사는 양반집이야. 아까 어른은 돌아가시고 과부와 외동딸 둘만 살고 있는데 누구인의 성품이 아주 깐깐하오이다. 허락할지 모르겠소이다. 상주가 직원의 말을 듣고 산 아래를 살펴보니 그 집은 바로 그의 처갓집이었다. 직원의 말대로 그의 처가에는 과부인 장모와 무남동녀인 상주와 갓결혼한 아내 두 사람이 살고 있을 뿐이었다. 상주가 처가로 내려가서 장모에게 인사를 드리니 장모는 슬픔과 기쁨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성껏 점심을 차려 대접했다. 식사를 마친 후 장모가 상중에 어쩐 일로 왔느냐고 물었다. 상주는 산소자리 때문에 왔다고 온 이유를 말하였다. 그러자 장모가 화한하게 미소 지으며 쾌히 승낙하였다. 다른 사람이라면 절대로 응낙하지 않겠지만 자네가 부친의 산소를 쓰겠다는데 어찌 허락하지 않겠는가? 상주가 매우 기뻐하며 그 사실을 직원에게 알리려 가려고 하자 장모가 넌지시 권하였다. 기왕에 자네가 여기까지 왔으니 비록 상중이긴 하지만 건넌방에 들어가 딸아이의 얼굴이라도 잠시 보고 가게나. 상주가 처음에는 굳이 사양하였으나 장모가 손을 잡고 들어가 아내와 마주 앉혀놓고 나가자 비로소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밝은 대낮에는 생전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신부는 무척 아름다웠다. 그러다가 갑자기 욕정이 싹 터 억지로 운우의정을 나누었는데 일이 끝나자 괜히 어색하여 인사도 없이 나와버렸다.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는 매장에 필요한 물품을 챙겨 상여를 운구하여 산 아래에 이르렀다. 막 하관하려 할 즈음에 처가에서 계집종이 와서 아뢰었다. 우리 집에 작은 상정께서 지금 곡을 하러 오셨습니다. 일꾼들을 잠시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일꾼들을 물리치자 그의 아내가 걸어서 산소에 올라와 영구 앞에서 슬프게 곡을 마치고는 그를 향하여 말하였다. 아무날 낭군께서 오셔서 저와 동침하시고 가셨습니다. 증거를 마련해 놓지 않을 수 없으니 반드시 손수 쓰셔서 주십시오. 상주가 얼굴이 버을개지면서 새댁을 나무랐다. 아녀자가 어떻게 그런 난잡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어. 빨리 내려가시오. 그녀는 끝내 내려가지 않고 말했다. 손수 쓴 증표를 얻기 전에는 죽어도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상주의 숙부와 집안의 여러 어른이 매우 많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놀라며 해괴하게 여겼다. 상주의 숙부가 꾸짖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이냐. 이제 우리 집안은 망했구나. 만약 이런 해괴한 일이 있었다면 증표를 써주거라. 날도 이미 저물었고 일꾼들이 사방으로 터졌으니 큰일 하는데 낭패가 아니겠느냐. 모두 써주라고 권하는 바람에 상주는 부득이 증표를 써서 그녀에게 주었다. 그녀는 그제야 내려갔는데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새댁의 뒤를 향하여 더럽다고 침을 뱉으며 욕을 하였다. 봉분을 만들고 신주를 집으로 모셔온 지 얼마 뒤에 상주가 갑자기 병에 걸리더니 며칠 사이에 죽고 말았다. 두어 달이 지난 뒤에 과부가 된 새댁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10달이 찾아 마침내 산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자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며 말하였다. 그 집 신랑이
혼례를 겨우 치르자마자 초상이 나서 달려갔는데 이 아이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단 말인가? 모두 갑론을 박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남편이 손수 써주었던 증표를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CCTV가 분명하게 가려지고 난 뒤에 어떤 이가 증표를 받게 된 까닭을 묻자 그녀가 대답했다. 혼례를 마치자마자 초상이 나서 집으로 달려간 상주가 장례도 치르기 전에 철을 보러 오는 건 이미 예가 아니지요. 또 불가피해서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상중에 아내를 취하는 건 예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미 정상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그 사람의 조급하고도 쫓기는 듯한 행동에 무언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갓결혼한 새댁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을 한들 듣기나 했을까요? 그때 제가 거절하지 않은 것은 혹시라도 씨를 남기지 않을까? 바라는 마음에서 그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 그때 부부관계를 맺은 것은 비록 집안이었으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잘못된 뒤에 아이를 낳으면 틀림없이 더러운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결백을 밝힐 길이 없습니다. 저야 어떻게 되던지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태어난 아기가 그런 대접을 받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죽음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참으며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손수 쓴 이 증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새댁의 현명함에 탐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유복자는 나중에 과거의 장원급제에서 영희 전까지 벼슬이 올랐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해설에 올리겠습니다. 관격은 먹은 음식이 갑자기 체하여 가슴속이 막히고 위로는 계속 토하며 아래로는 대소변이 통하지 않는 위급한 증상을 말합니다. 지관은 풍수지리설에 따라 집터나 맷자리 따위가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사람입니다. 봉부는 무덤입니다. 때로는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서 무덤을 만드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신주는 죽은 사람의 위패입니다. 대개 밤나무로 만드는데 길이는 8치 혹은 2치가량이고 봉분처럼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나게 생겼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속에 올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저작물을 김동욱 교수가 번역한 청야담수가 기본 텍스트입니다. 문화재 청 홈페이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대동풍수지리 홈페이지의 기사, 효시미기 등 장례 문화를 참고했습니다. 위키백과의 기사와 사진, 더하여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 김홍도, 김중곤,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을 몇 점 빌렸습니다. 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